네, 안녕하세요. 신혜수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간 주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과 목요일 이틀만 장이 열려서 좀 브리핑하기에는 좀 짧죠. 그렇지만은 요 근래 들어와서 주식시장의 뜨거움은 주가의 상승들은 아주 급격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특히나 요 근래에 갑작스럽게 뜨거운 날씨 때문에요. 5월 들어서 거의 뭐 여름 날씨입니다. 그 여파가 주식시장까지 전달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시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딱 봐도 이 종합주가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 났어요. 진짜 10년 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웠던 자리들이 오늘은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만큼의 수급의 역할이 강하게 나왔는데 그 역할 부분들은 어디서 진행됐느냐? 오늘은 외국인 주체 관점이 요 근래 들어와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당수 매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집계를 보면 오늘까지 해서 약 5조 1천억 정도 매수가 됐죠. 코스피 시장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그만큼의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 국면이고 좀 더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기관 투자들, 특히나 이 금융투자나 투신 쪽, 펀드 쪽의 자산운용들 매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조정 파동을 받다 보니까 힘들었던 투자자분들이 환매도 나올 것이고 매도세가 아주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의 관점들을 계속 꾸준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사적인 신고가 났는데요. 아까 월봉을 보는 것보다 일봉을 보면서 이 아픈 고통의 과정들을 보면 오히려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이 조정의 과정들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또 오늘 외국인 주체가 요 근래 들어와서 우리나라 저평가 종목들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업종에 대한 추세 부분들은 현재는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졌다면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바닥 다졌다면 이제 코스피 시장도 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근래에 들어서 코스피 시장의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면서 가장 1등 공신을 했던 종목,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입니다. 지난번 시황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종합주가지수는 2011년도의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는 벌써부터 17년 거의 초반부터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시가총액 1등이 시장을 이끌면서 시장을 이끄는 그 다음 주체로 업종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순환매 랠리거든요. 순환매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이거 주가가 상승 나오기 이전에 상당히 4년 동안의 조정을 받았어요. 즉 펀드가 12년도에 100만 원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200만 원의 목표치를 내면서 펀드 가입이 많이 됐죠. 여기에 가입이 됐던 분들은 4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수익이 없어. 계속 손실이에요, 그냥. 좀 안타까운 것도 뭐냐면 지금도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도대체가 누가 우리나라 시장을 믿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했지만 여기서부터 거래가 증가하면서 추세가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게 추세의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뭐 북한에 대한 리스크나 또는 중국에 대한 사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악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노트에 대한 폭발까지도 나오면서 조정받았죠. 그런데도 추세는 가고 있습니다. 종합주까지 마찬가지예요. 요 앞전에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지만 칼민소가 온다, 그 다음에 뭐 포격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러한 악재들을 꾸준하게 받아내면서 주가를 드러내고 있다. 참 신기하죠. 역시나 이 두려움 속에서 기회하고 같이 온다는 것. 사실상 앞전에 우리가 투자하면서 바닥에서부터 꾸준하게 매수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전에 북한 리스크 나왔을 때도 또 매수. 좋은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가치가 다른 외부적인 뉴스로 인해서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싸진다면 그 자리에서는 크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차피 매출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EPS 부분들이 주당순이익도 늘어나면 결국은 주가는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수급을 현재는 외국인들이 바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조정받았던 국면들을 이제 보상해 주려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의 수급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특히나 전기전자에 대한 역할이 요 근래는 잘하고 있지만 전기전자가 이끌어주면서 같이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업종이 현재는 이 금융주 부분입니다. 금융주 부분에서도 이 은행주도 오늘 신고가 났죠. 그 다음에 증권주 부분도 신고가 났어요. 그리고 금융 쪽에 은행, 증권,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은 조금 약하지만 이제 바닥에서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4월부터 그 보험금이 인상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접목이 되겠죠. 그럼 이 흐름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험주에 있는 것들도 이번 장에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 증권 부분들, 증권주가 지금까지 약 10년 조정해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조정했던 자리들이 이제야 조금씩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요 근래에서 얘기했던 종목 중에 이 NH투자증권이라는 게 있었죠. 본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우선주의 개념들을 상당히 좀 답답하다고 느끼신 분도 있는데요. 오히려 외국인들은요 우선주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본주보다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더 많아요. 그리고 더 가볍기 때문에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보다는 우리는 우선주를 매수했어요. 우선주를 매수하면서 바닥에서 6,900원부터 꾸준히 매수했는데 오늘까지 아주 잘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은 이 NH투자증권이 M&A 관련해서 기업 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또 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이번에 배당금을 16년도 최종 결산 부분의 배당금을 약 400원을 줬어요. 400원. 본주는. 근데 우선주는 450원 줬어요. 아직까지도 배당의 메리트는 은행이자보다 높죠.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바닥에 있다면 별로 두려워할 게 없다. 대외적인 뉴스로 주가가 빠져주면 오히려 매수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주식 투자하는데 무서워서 은행으로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은행보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투자는 사실상 안전마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주식들은 오히려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증가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기업들도 저평했던 종목들은 이제는 하나씩 인정받아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많은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다면 조정받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이 돼야 되고 상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시세 원리로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이번 장에는 이 시장의 강한 추세와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재까지 뭐 안대비라든지 대선주들 이런 테마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치가 인정되는 구간이거든요. 가치로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특히나 재료로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의 다 해봤습니다. 거의 다 제조해버렸어요. 이런 투자는 하지 마시고 새롭게 인정받는, 가치가 인정받는 그러한 정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끌어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특히나 5월달 들어와서 휴일이 많은데 휴일을 잘 이용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외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화이팅!